이 프로그램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KBS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한글 우리의 소리 연출 감독 이하영입니다. 먼저 큰 상과 값진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한글의 소중함에 대해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은 어려운 시대를 거쳐 우리 선조들로부터 보존되어 왔습니다. 현대에도 그들을 기억하고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글과 한국어가 곧 삶과 직결돼 열정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하던 우리 글과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작품 선정에 감사드리며 같이 고생한 우리 제작진과 흔쾌히 촬영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작품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한국영상대학교 윤종아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흘후까지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일 아닌가요? 사흘은 3일입니다. 오늘까지였어요. 아무래도 이 업무하실 깜냥이 안 되시는 것 같네요. 네? 검은 고양이요? 뭐라고요? 응?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다는 거야? 문해 능력 수준은 연령대별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대부터 50대까지는 50%를 넘지 못하였고 70대가 가장 큰 감폭을 보였습니다. 그 한글에 관한 가치, 의미를 제대로 좀 배우고 알고 그걸 몸으로 좀 느끼게끔 하는 그런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예요. 왜냐면 소가 작은 소인 한자를 배우기 정이 마음 정자한 것 같기 때문에 그랬어요.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90점 아래 맞은 적이 없거든요. 보통 소정이라고 하면은 소정의 상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뜻이 있었네요. 몰랐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원래 소정의 뜻이랑 완전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송신, 슬신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많이 보는 단어잖아요. 근데 평소에 다 보는 단어인데 갑자기 이렇게 퀴즈식으로 나오니까 조금 둘이 헷갈리긴 했어. 제가 헤레본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 일단 X를 하긴 했는데 헤레본이 혹시 어떤 뜻일까요? 과연 헤레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헤레는 보기를 들어서 풀이한다는 의미입니다. 훈민정음 헤레본은 훈민정음, 즉 한글이라는 문자체계의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국보 제70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모를걸요? 잘은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배워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한글이 과학적으로 쉽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왜 과학적인지, 왜 쉬운지 그런 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일반적으로 좀 잘 모르더라고요. 한국인의 뿌리와 다름없는 한글. 훈민정음은 1446년 반포되어 불우한 시대를 거치면서도 굳건히 지켜져 왔습니다. 예, 세종대왕은 책을 무지 좋아하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22살 임금이 되셔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백성들과 소통하고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책, 문헌이 한문이었고요. 이 한문은 양반들조차도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백성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무려 1428년 한 30살 무렵부터 하게 됩니다. 1434년에는 답답한 나머지 이 상가행실이라는 책을 펴내면서 한쪽은 한문, 한쪽은 만화를
한 4컷에서 6컷짜리 만화를 그려서 편해요. 그게 상반 획실도인데 근데 이 책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화는 있는데 말풍선이 없어. 그래서 아마도 세종대왕께서는 하루아침에 배워가지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초에 한글로 만든 첫노래로 저희 세종대왕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함이 없는지 백성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악장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용비어천가를 저희가 자랑을 하자면 눈으로 볼 수 있고 음악이 들릴 거예요. 취약형, 치풍형, 연민낭이라는 음악이 들려있는데 그걸 귀로 들을 수 있고 아크릴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세종은 용비어 천가로 한글의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했습니다. 용이 날아올라 하늘을 다스린다. 이는 조선 건국의 부정적인 백성들과 훈민정음에 반대했던 신하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저희 이윤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글학자이면서 독립운동가였었고 홍 선생님은 한글을 세계에 알리고자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한매 이윤재 선생님은 저기 일제강점기 때 사전 편찬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강연도 많이 하셨고요. 일본이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킵니다. 1942년도에 어학회 사건을 일으키면서 조선어학회 인사 33명을 전부 투옥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사전 작업에 관련된 원고와 서적들을 전부 압수해 가버립니다. 일제의 억압, 억울한 투옥, 그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가슴 깊이 한글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매의 노력으로 탄생한 표준 한글 사전은 옥사후 사위의 손을 거쳐 세상에 발행되었고 그의 정신을 계승한 한글학회는 조선말 큰사전 편찬으로 뜻을 이어나갔습니다. 눈매홍 선생님은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셨고요. 국어 어문론이라든지 언어학 개론 등의 현재 사용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책에 관해서도 많이 집필을 하신 분으로서 한글의 국경일 성격을 위해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광복 이후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눈매는 한글학회 회장으로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한글날을 공휴일로 승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한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글이 어떻게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내가 쓰게 됐는지 그리고 내 손주들이 쓰게 됐는지를 알게 됐을 때 너무나 소중하고 이렇게 큰 업적을 남기셨다는 걸 감사하면서 한글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글을 모르고 사는 불편함이 얼마나 클까요? 늦게나마 의지를 가지고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못 배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좀 내가 못 배운 한을 풀고 어른들을 위한 그런 공부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돼서 청춘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니 글쎄 근데 그게 아니지. 그전에는 차를 타도 이 번호 같은 것도 이게 높은 거는 못 읽잖아. 그러면은 두려우니까 안 가는 거지. 안 가고 오로지 집에서 애들하고 집안일하고 그냥 장사. 70가당 장사로 늙었어. 한글을 배우기 전 일상의 어려움이 많으셨다는데요. 내 이름만 알았지. 은행 가서 쓸 줄 몰랐어. 돈도 찾으면서 하고 길을 많이 늘었지. 오른쪽을 우리는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간판도 모르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판도 보이고 이제 참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간판도 보일 수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짜.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거 하니까 간판도 보이고 모르는 글도 알고 하는 게 참 좋아요. 감사. 오늘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내일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근데 이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게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제일 많거든요. 아침 해가 뜬 이른 시간 수업이 시작됩니다. 32호.
맞았는데 1975년 네, 오늘은 100점 맞았어요. 나는 하나 틀렸어요. 글자를 하나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가지고 90점 맞았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운 단어였어요? 이 어려운 것도 없는데 하여튼 알고 보니 어떻게 하다 보면은 좀 어려워. 이런 게 갈수록 어려워. 쉽기는 쉬워. 어려운 글자가 쉽기는 쉬운데 어떻게 하다고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난 게 무슨 게지?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한글을 잘 읽고 잘 쓰고 싶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틀리지 않고 받침을 틀리지 않고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게 이게 마음속에 강하게 있어요. 근데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알고 싶은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드셨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많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돌아서면 까먹어, 돌아서면 잊어버려. 예, 이것이 말버릇처럼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천천히 이 학습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좀 자신감 있게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감자, 두 번째 밥, 세 번째 양파. 두 번째 첫 번째로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글을 알려면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연상 퀴즈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그림을 형상화한 글자도 보여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미리 계속 써버릇이 하는 게 그걸 시골 가서 일하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써버릇 하니까 그날 했던 거를 이렇게 보면 생각이 나다. 그렇지. 언제 어디로 다 써놨는데도 뭐도 앵긴다기 했는데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앞에서 써야지. 날마다 써. 요새는 그날 써야 돼. 일기는. 오늘도 더 나은 일상을 위하여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좋잖아. 모르는 글도 알고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소설책 읽고 싶어. 읽을 테니까. 그러니까 소설책도 있고 다 읽고 싶어. 꾸준히 와야지. 내가 안 아프면 열심히 와야지. 내가 또 배운 게 있어야잖아.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제 배우고 싶지. 이곳의 사람들은 한국어가 삶 그 자체입니다. 도와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중국어를 배울 때 책 읽기만 해요. 한국 생활에서 우선 먼저 필요한 말 모르고 길 모르고 음식 어렵고 하는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주고 그 어려움을 해소할 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 또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을 위한 그런 사업을 그때 필요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초급, 중급까지 다양한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는 교재로 이주민들의 상황에 맞게 저희가 교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그 한자 그 발음 똑같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어려워요. 헷갈려요. 자주 헷갈려요. 네.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국어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한국에 와서 살기 위해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건데 애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문해력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해력 관련된 책도 저도 일부러 많이 도서관 가서 많이 뒤져봤는데 이주민에 대한 어떤 문해력의 관점 대해서는 사실은 정리된 어떤 책이나 교재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 한국어 교육의 그 역사 길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초급을 넘어가고 중급부터 이렇게 연습을 할 만한 자료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기존에 한국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지 외국인을 생각해서 쓴 책들은 아니거든요. 한글하고 한국어는 차이 너무 커요. 한글은 적고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자음모음은 많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아요. 네. 하지만 한국어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워요. 단어, 문법, 그리고 발음요.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저한테 네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이 300만 명이 넘거든요. 이분들은 한국어가 단순히 재미로 배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생활이에요. 한국어 잘해야 돼요. 추석, 추석, 그렇지, 추석. 과일로 차례를 지내다. 차례 지내는 거 알지? 제사. 한국에 유학이나 이민을 오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을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응시조차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잘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인구 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특히나 한국어,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는 굉장히 독특한 문자이기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쉽게 만들어진 거라서 아주 빨리 배울 수 있고, 모든 발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발음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 적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문자거든요. 최근에 진짜 영어 남용이 심해가지고 영어 남용 또 뭐 아니면 또 이 혼종 같은 게 의외로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이 한글이 뭐 우수하고 과학적이고 그래서 막 한류 열풍 때문에 막 한글 막 경탄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내부에서는 이 종로 인사동만 가더라도 영어 간판이 많이 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그 특별함을 인정받는 한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 사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중요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곳. 경북국역 한글길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한글 여기 세종대왕이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기리기 위해서 애국어 간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한글로도 한번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갖고 애국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홍보를 해보고 한국 사람들도 이 한글에 대해서 여기 거리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보자. 그래갖고 그런 취지로 시작된 게 이제 이 한글 간판 거리가 됐습니다. 다 LF가 많다 보니까 신기하고 좋아하죠. 자꾸 이제 눈에 익으니까 한글로 내가 화작품 있으면은 한글로 좀 읽어줘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읽는 거다. 그럼 따라 한번 해보고 그래요. 그래도 여기가 경복궁도 있고 한국 그 매력이 있는 곳이니까 한글 간판이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외국어보다 훨씬 이게 조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예쁘다고 생각해요. 모양도 그렇고. 한글 간판만 보고 여기가 음식점인 줄 알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분명히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 핸드폰은 이거 그냥 통화를 해주고 그냥 소개를 해주는 곳인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복궁을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이 간판을 보면서 한글에 대한 이제 생각이 계속 좋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뭐 계속 뭐 외국 사람들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데 K 한글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아주 계속 내부들 겁니다. 한글을 사랑한 독립운동가 호머 얼버트는 말했습니다. 문자사에서 한글보다 더 간단하게, 더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는 없다. 저희가 잘 가르친다라는 개념보다는 한글 자체가 워낙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체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쉽게 배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